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동료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말투,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어쩌면 극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핵심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표정이 굳어지거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경우요. 대체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알고 보면 그 원인이 바로 지식의 저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무심코 착각해버리는 인지 편향 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배경이나 맥락을 상대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깜빡하는 거죠. 이건 절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인 건 여러분 자신을 성격을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몇 가지 단어, 그러니까 말투를 아주 살짝만 바꾸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말투 덕분에 나오는 원리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이 비유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호감 말투는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호감 말투는 그와 반대로 사람들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죠.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직장 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벽을 허물고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겪는 가장 어렵고 또 민감한 순간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동료의 실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할 때입니다. 먼저 왼쪽 벽을 쌓는 말투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 너무 복잡해요. 다시 하세요. 이건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죠. 대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되게 깔끔하네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주고 그래프만 살짝 수정하면 완벽하겠어요 라고 제안하죠. 이건 비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협력의 신호인 겁니다.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비호감 말투는 말 그대로 빨간불, 정지 신호랑 똑같아요. 상대방의 의욕과 생각을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게 만들어버리죠. 반면에 호감 말투는 계속 가도 좋다는 녹색 신호등에다가 심지어 친절한 내비게이션까지 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마음 편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상황으로 가볼까요? 의견 충돌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내 의견을 똑 부러지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다른 의견이 끼어들 틈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말이 정답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가능성으로 인정해주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요. 라고 덧붙이는 거죠.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건설적으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딱 와닿죠? 단정적인 말투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반대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투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활짝 열린 문이 되어주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만들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칭찬입니다. 에이, 칭찬이 뭐가 어렵냐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나보다 선배나 상사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 두 말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선배님 센스가 좋으시네요. 이 말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상대를 평가한다는 뉘앙스가 담길 수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 특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평가는 아니잖아요. 이건 나의 순수한 감탄과 존경의 표현이죠. 핵심은 평가가 아니라 나의 감상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비유도 정말 찰떡이죠? 평가하는 듯한 칭찬은 마치 상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같아요. 뭔가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심이 담긴 감탄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기뻐하는 하이파이브와 같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바로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때 말투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판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면서 이유부터 줄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이걸 변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스로 방어벽을 치는 셈이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요,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 이게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호감형 말투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말 예쁘게 하세요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비난이나 명령 같은 비호감 말투를 들으면요, 우리 뇌에 인지과부하라는 게 걸립니다. 뇌가 이걸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정보를 차분히 처리하는 대신에 일단 방어 모드로 확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놓치고 감정적인 벽만 쌓게 되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대화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호감 말투는 뇌의 인지부하를 확 낮춰줍니다. 뇌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정보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상대방은 내 말을 더 쉽게 듣고 더 잘 이해하고 기꺼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빨간불, 열린 문, 하이파이브 같은 비유들이 바로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였어요. 비유라는 건 낯선 개념, 목표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경험, 근원과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 연결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개념도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 머릿속에 다리를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은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벽 대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연장통을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긍정적인 맥락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나보다는 우리, 함께라는 말로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비유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들이 바로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여러분의 새로운 필살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바로 이번 주 여러분의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